안녕하세요. 무탈한 사회를 위한 무방비 탈출 2013년 첫 방송 무탈 10일의 염산 불산 가출 사건 편입니다. 지난해 10월 일건강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건생지사가 새롭게 시작한 팟캐스트 방송 무방비 탈출이 10회 방송을 마지막으로 2012년을 마무리했는데요. 1회 방송 내용이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방송은 2013년 계사년 새해 첫 방송인데요. 우연치고는 씁쓸합니다. 또 가스 누출 사고 내용입니다. 이번에 다른 것은 구미가 아닌 상주와 청주의 염산과 불산 가스 누출 사고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가스 형제 가출 사건으로 지어봤습니다. 2013년 새해 들어 지난 12일 경북 상주 웅진 폴리실리콘에서는 염산이, 15일 충북 청주 주식회사 GD에서는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는데요. 지난해 9월 27일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하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던 구미 사공단 휴브 글로벌 불산가스 누출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100일이 조금 지난 일이었습니다. 구미 때보다는 관련 보도가 적었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언론에서 다루었는데요. 먼저 보도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염산 누출 사고가 난 웅진 폴리실리콘 상주 공장에서는 방제 작업이 밤새 진행돼 바물이 당기지만 사고는 예고된 인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영두 기자입니다. 200톤의 염산이 누출된 경북 상주 사고 현장에서는 누출된 염산을 집수조로 옮기는 응급 방제 작업이 밤새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고 사고는 수습 단계이지만 이번 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났고 이러니까 다시는 안 난다고 그랬는데 또 재발하고 나니까 이제 좀 더 불안하고 믿음이 안 가지. 자, 한마디로 예고된 인재라는 건데요. 여기서 인재란 사람이 원인이다라고 해석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상주 웅진 폴리실리콘 염산 누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한파로 인한 저장 탱크와 연결된 밸브가 파손되면서 염산이 누출되었다는 건데요. 장기 폐업에 따른 남아있는 유해물질,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 대책이 없고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제도적 문제가 더 큰 근본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인재라는 표현으로 단순 사람의 부주의로 결론 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원인 파악으로는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구미불산 누출 사고 때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종류의 누출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주 염산 가스 누출 사고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데서 자세히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입니다.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웅진 폴리실리콘 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마을은 지난해 불산 사고가 났던 구미의 바로 옆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 공포가 어느 정도였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이거 또 안전불감증이냐? 비판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건지 그 사고 현장에 가서 직접 환경조사하고 오신 분이세요.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생태보존국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다녀보시니까 상황이 어떻든가요? 예, 그 공장이 이제 망했죠. 망해서 이제 가동이 중단되다 보니까 예. 공장만 정상 가동이 되고 있었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동이 중단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처럼 보이고. 가동 중단됐는데 그대로 염산은 남아있고, 그 관리 제대로 안 되니까 겨울에 네, 터지고. 네, 그렇죠. 염산이 이제 나와서 저류주에서 이제 눈과 반응하면서 염산가스로 분출이 됐거든요. 그 신고를 하지 않은 3시간 동안은 상당량이 분출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제 분출되면 주부 점막 손상이나 이제 호흡기 질환 같은 것은 예상이 될 수 있죠. 문제시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독하냐, 염산이 불산보다 괜찮냐, 안 괜찮냐, 이 문제가 아니라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난 지 100일 지나서 기억이 생생한데 어떻게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또 터졌느냐. 네. 그 당시에 관리 매뉴얼 만들고 정부가 대책 마련한다고 굉장히 여러 가지 뉴스들 터졌었는데 네, 맞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이게 이제 매뉴얼대로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불산 사고의 경험을 없으면 당연히 그런 매뉴얼 하에서 바로 신고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신고를 하지 않은 게 진짜 잘못이고, 예.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야 됩니다. 대피령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대피하지 않고 그냥 머물겠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네. 그 지자체에서 집안에만 문단속하고 잘 있어라 해서 아무도 대피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문제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영이 갔으면 모르는데 예. 위반 동안 조사기관이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었으면 어떻게 했냐는 거죠. 아, 이게 더 지독한 물질이었으면 혹은 더 많이 그렇죠. 확산됐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구미불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미불산도 그때 이제 주민들은 알아서 대피를 했는데 예. 구미시에서 괜찮다고 다시 주민들 들여보내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랬었어요. 맞아요. 괜찮다고 그런 집안에 경우는 있어라. 생각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또 그 당시에 떠들썩하게 한바탕 하고 그냥 지나가고 흐지부지 된 게 아닌가 이게 걱정이 돼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가동을 멈춘 공장이었습니다. 멈춘 공장인데 탱크 안에 위험 물질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예, 그렇죠. 이런 공장들이 전국에 또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 걱정도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도 뭐 공장이 문을 닫은 공장은 수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죠. 그러게요. 우리가 공단이나 공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또 이게 도시 외곽 지역이 많은데 예. 만약 이런 사고가 대도시 인근에서 터졌다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상주 염산 누출 사고가 있은 지 불과 3일 뒤인 지난 15일 이번엔 불산 누출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청주 소재의 주식회사 GD 불산 저장 탱크에 올라가 불산 저장량 계측 센서 등을 살피던 작업자가 특수 플라스틱 배관 PVC라고 그러죠. 이 배관으로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불산 저장 탱크와 연결된 배관을 잇는 이음새 부분이 터져서 불산이 누출된 것인데요. 이와 관련 방송 보도 내용은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몇 개의 신문 기사가 전부였는데요. 여전히 사고의 원인은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가스 누출로 보도되었습니다. 한 신문의 보도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이번에도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불렀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탱크 안 불산을 작업장으로 옮기는 플라스틱 배관을 보호하는 철제 안전 덮개 등 보호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불산 저장 탱크를 살피는 데 쓴 사다리는 1m 남짓했다. 안석영 도 환경정책과장은 배관 보호 덮개가 없고 작업자도 사다리를 쓰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청주시와 공동조사를 한 뒤 안전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행정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사고 업체인 GD 사업장은 지난해 8월에도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지난해 구미 휴브 글로벌 사업장과 똑같은 경우인데요. 유사 사고도 있었고 충분히 예상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업체나 지자체, 정부의 관리가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 다행인 것은 유출된 불산이 구미와는 달리 희석된 불산이 8% 정도 포함된 것으로 구미 때의 100%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져서 대형 사고를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100%의 불산이었다면 아찔합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허술한 관리체계, 낮은 안전보건의식, 미숙한 대응체계까지 이런 사고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새해 첫 방송이었는데요.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다시 한번 문제점을 조목조목 알아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짚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폭발과 화재, 누출의 위험성이 가장 많은 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석유화학 공단 현황만 보더라도 울산 온산공단이 471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군데가 여수국가산단이죠. 이번 엑스포가 열렸던 여수국가산단 224개의 화학업체가 있습니다. 또 하나 3대 석유화학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불산사고가 있었던 구미국가산업단지 172개 업체가 있고요. 또
또 인천 지역이 많습니다. 수도권, 경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465개 화학 공장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곳에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석유화공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단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매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연 10톤 이상을 취급하는, 그리고 조합원수 300인 이상인 업체만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10톤 이상 취급하지 않고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대상에도 없다는 거죠. 조사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예를 들면 연간 45kg 이상만 사용되는 사업장도 전체 조사 사업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불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간 10톤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70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톤 이하면 훨씬 더 많겠죠. 이처럼 우리나라에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공단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 그 첫 번째는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노동자 건강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일과 건강이 함께합니다. 검색창에 일과 건강을 쳐보세요. 책임 떠넘기기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관리 체계가 다 틀려요. 유독물 및 사고 대비 물질 634종이라고 4종 정도 되는데 요건 환경부에서 합니다. 에너지 및 고압가스 50여 종 되는데 이건 지식경제부. 그 위험물 한 3천여 종, 이건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해 위험 물질 700여 종, 뭐 중대산업사고 이런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의 경우 마을의 대기 수질 토양 측정은 환경부에서 하고요. 마을의 농작물 측정은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립수산식품부, 산단지역 측정은 고용노동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기 다른 주체가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지 또 예방 조치도 마찬가지고요. 일원화된 그런 체계가 없다는 거죠. 관리 체계가.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7일 날 입법 예고됐는데 이게 뭐냐면 대규모 재난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중앙사고 수습본부 체계를 일원화하고 사고 수습만 일원화하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부처별 대상물질과 관리 기준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입법 예고만 돼 있는 상태고 아직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다시 한번 미국의 경우는 연방 재난관리청이라고 하는 그 청이 있어서 준비, 대응, 회복, 경감 등의 모든 단계에 개입해서 조절하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센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관리와 사고가 있을 시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나왔지만 주요 원인을 작업자의 실수로 치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실한 사고 원인 조사 때문에 이런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죠. 또 하나는 형식적인 지역 주민의 알 권리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39조에 의하면 자체 방제 계획, 이런 유해 화학물질과 관련된 자체 방제 계획을 고지 의무하게 돼 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의 내용은 사고 시의 조기 경보의 전달 방법이나 사고 시 주민 대피 요령, 사고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 방제 진행 상황의 홍보 방법 등이 다 고지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법 내용마저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점이다. 사례를 들면 계속적으로 미국 사례를 들어서 좀 그런데요. 미국은 EPCRA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응급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을 만들어서 이런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해 화학 물질의 현황을 파악하고 방제 계획도 요구하고 이런 법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지역의 감시 활동도 좀 하면서 화학물질 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공개를 해라라는 이런 요구를 하는 이런 캠페인도 하고요.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같은 유형의 이런 사고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긴급 토론회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규모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문제점과 지역 주민의 알 권리 확보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설 연휴 전주인 2월 6일 14시 오후 2시죠. 국회 의정관 105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홍원표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하고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과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문제점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라는 주제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의 발제와 관련 환경단체, 노동단체, 지역 대책위, 정부 담당자까지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집 담장 밖에 있는 공장에서 어떤 유해 물질을 취급하고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주민 알 권리가 최근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대안을 찾아보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해 첫 방송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이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도 열리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파악해서 제대로 된 대응 체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방비 탈출 11회 새해 첫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